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첫째를 임신한 후에 출산일이 가까워질 때였어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 결혼을 빨리 해서 애가 셋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직장에 다니는 시누이를 위해서 시누이 애들을 돌봐주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살던 집의 전세금이 인상이 되어서 시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파신 돈으로 시누이 전세금에 보탰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꽁 먹고 알먹은 셈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애들도 편하게 돌봐주셨고 집안 살림도 해주시고 전세금 걱정도 덜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는 아낌없이 퍼주고 또 퍼주는 분이셨어요. 관절염도 약간 있으셨으면서도 시누이에게 티도 내지 않으시고 시누이들과 살림을 맡아 하셨습니다. 덕분에 시누이는 퇴근 후에도 바로 집에 오지도 않고 회사 동료들과 모임도 갖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자주 나갔어요. 딸이 그럴 때인데 사위는 말할 나이도 없었죠. 심지어 시어머니를 속이고 둘만의 여행도 다녀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 새아이를 맡기고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신다 하더라도 섭섭해하실 분이 아닌 것을 알았던지라 자주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기곤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실신을 하시더니 급기야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정맥이란 의사의 소견으로 더 정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장에 시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시게 되자 저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에게 급한 일이니 연락을 바로 달라는 톡이 왔어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어쩜 좋아. 우리 엄마가 오래 못 사실 수도 있대요. 나 지금 병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더니 세상에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지 뭐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은 깨어나셨어요?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바로 깨어나시긴 했는데 병원에 와서 진료 받아보니까 맥박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니 부정맥인 것 같다고 바로 입원하라더라고. 나 회사도 못 가고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어떡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면서 지금 그깟 회사가 문제냐고요. 아가씨, 회사가 문제예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기력이 좀 없으셔서 쓰러지신 건 아닌지. 저는 시어머니께서 실신하셨다는 말에 놀랐었는데 그래도 곧바로 정신을 차리셔서 시누이 함께 병원을 찾았다는 말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온통 시어머니보다도 자기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장이 큰일이에요. 막내가 유치원이 끝날 시간도 다 되고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엄마 병 가는 돈 누가 하냐고요. 아가씨,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부탁해봐요. 우리 시어머니요? 언니는 미쳤어요. 일만 더 생겨요. 나랑 상극이라고요. 방법이 있겠죠. 그나저나 어머니가 걱정이네요. 나이도 있으신데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검사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입원을 하자고 한 거죠. 언니는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지 말고요.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저기 언니 친정어머니 말이에요. 왠지 말꼬리를 흐리며 말하는 폼이 요상하다 했습니다. 친정엄마요? 네, 언니 출산일에 맞춰서 집에 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엄마랑 나이도 비슷하신데 제 대신에 언니 친정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네? 세상에 살다가 제가 별소를 다 듣는다 했습니다. 아가씨, 제 친정엄마를 어머니 병간호 하시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제가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어차피 언니 친정엄마도 병원에 한 번쯤 오실 텐데 당분간 제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부탁을 드리면 안 돼요? 참 얼척이 없었어요. 열이 팍 받더라고요. 아가씨,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내 친정엄마를 시어머니 병간호에다 갖다 붙이라다니. 제정신이야?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더 화를 냈어요. 왜 나한테 성질 내요? 그럼 언니가 와서 엄마 병원에 붙어 있던지요. 언니는 출산일이 내일 모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대신에 친정엄마가 오시면 안 되냐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못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임신한 몸이라 말도 이쁘게 하려고 했지만 곱게 나오지 않아서 그냥 퍼부었어요. 야, 이 미친내기야. 네가 사람이냐? 얼마나 네가 어머니를 막 부려먹었으면 어머니가 저 지경이시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 엄마까지 불러서 고장내려고 하냐? 너 끝까지 네가 어머니를 책임져라. 네가 회사를 그만두든지 네가 알아서 어머니 병간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란 말이야. 그랬더니 신우이가 한술 더 떴어요. 뭐라고요? 언제 말 다 했어요? 내가 언제 엄마를 막 부려먹었다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안 부려먹었으면 왜 어머니가 쓰러지셨냐? 막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병간호는 싫으니? 뭐가 어째요?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엄마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언니는 며느리면서 그냥 말려고 했어요? 너 얼굴이 안 닥쳐?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입주댕이는 잘도 놀린다. 어머니를 하루도 쉬는 날도 없이 집안일 시키고 네 애들 봐주시고 또 어머니 몰래 속이고 놀러도 갔다 왔잖아. 뼈 빠지게 일 시켜먹고 골병 들게 해놓고선 이제 와선 병간호도 못하시겠다? 이런 천벌을 받을 것이나. 제가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서? 라고 하다가 그냥 끊어버렸어요. 제가 화가 나서 속인 말을 다 해버렸더니 찔렸는지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와 통화를 끝낸 후에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오빠, 이렇게 억울할 때가 다 있어. 엄마가 이렇게 죽게 생긴 게 다 내 잘못이래.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넌 그런 말 들어도 싸.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 아무튼 엄마가 바로 깨어나셨다니까 다행이고 퇴근하면 바로 갈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라고 하고는 끊었대요. 남편도 신우의 그런 응석바지를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골다공증에다 당뇨도 있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갱년기 우울증이 더 심해진 상태로 신우의 깸에 넘어가셔서 신우의 종사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신우가 그 고마움을 안다면 다행이었지만 모르니까 문제였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처럼 여행을 가자고 해도 신우가 반대했어요. 오빠, 그리고 언니,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엄마가 여행 가시겠어? 난 어떡하라고 그래. 엄마랑 여행은 내가 알아서 모시고 다닐 테니까 신경은 쓰지 마요. 요즘 들어 장미축제도 있고 수국축제도 있어서 남편과 함께 친정엄마를 모시고 한 번씩 바람도 쐬드리고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드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말이니까 시어머니께 가자고 전화를 드려도 자꾸 못 간다고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 애들까지 맡겨놓고 회사 연수다 출장이다는 핑계로 신우이 부부가 쌍으로 놀러 다녔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매번 그러니 시어머니도 지치셨는지 한 번은 남편에게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자식 새끼한테 몸 바쳐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지들끼리는 좋다고 놀러 다닌다. 그것뿐인 줄 아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맨날 지랄이다. 어떡하냐? 덕순이도 바깥일을 하느라 힘들어서 집에 와서는 일거리가 없어야 하는데 눈에 뵈는 것이 있으면 덕순이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 싶어.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청소랑 저녁 식사 준비를 말끔 해놓지 않겠냐.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남편이 안부 전화를 할 때면 그런 넋두리를 하시곤 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게는 남편을 닥달하시더랍니다. 너는 행여라도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덕순이한테 절대로 티내지 마라. 덕순이도 어쩌겠냐.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네가 아니면 어디다 이런 말도 하겠냐. 그래서 남편도 신우이한테 티를 내지 않았고 저한테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덕순이한테 한 번쯤은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한테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냥 참고 있어. 우리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장모님을 너무 고생시키지 말자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날 퇴근 후에 시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애들을 챙겨야 하니까 일찍 갔다. 그러자 남편이 또 물었어요. 그럼 김서방은 왜 없어요? 그게 덕순이가 내가 없어서 집안일도 많고 너희들도 올 거라면서 오지 말고 집으로 가서 애들을 챙기라고 하더라. 좀 웃겼어요.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잠깐 애들끼리만 있으면 굶어 죽는데요. 하여간 지 새끼들만 알고 엄마 귀한 지를 모른다니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신의를 두둔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보다는 자기 새끼가 더 귀한 법이다. 나도 너 키울 때 그랬다. 신우는 참 얄밉더라고요. 얘들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다 떠맡기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병실에 남편이 밤늦도록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 다음 날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으로 끝내더라고요. 회사에서 시어머니께 더 이상 오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을 챙겨야 한다면서요. 신우의 남편만 잠깐 얼굴 비치고 가버렸어요. 저와 남편 알아서 하라 이 말이겠죠. 시어머니는 당뇨합병증이 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과 부정맥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쓰러지게 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야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힘든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덕순이네 집에 가시는 것을 싫어하셔. 엄마 성격에 몸이 부서져도 덕순이네 집에 가시면 또 집안일을 놓지 않으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도 덕순이가 마음에 안 놓여. 덕순이랑 있으면 엄마가 쉬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시면 어떨까? 당분간이야.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출산일을 2주 정도 남겨놓은 상태였고 곧 친정 엄마도 집에 오실 것 같은데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자니 답답할 수밖에요. 냉정하게 싫다고 하면 남편이 그러자고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저 제가 반대할 걸로 예상하면서도 모르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을 해서 신우이 집으로 가신다면 틀림없이 또 신우이 애들 밥해 먹이고 집안일을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막상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그랬어요. 알았어. 자기도 홀몸도 아닌데 내가 말한 게 잘못이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그래도 남미가 쌍으로 나한테 왜 그러는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출산일을 코앞에 둔 내게 신우이는 친정엄마를 모셔와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시키자고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자고 하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친정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저의 출산을 돕겠다고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아픈 시어머니를 떡하니 모셔다 놓으면 친정엄마가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것도 못할 짓이니까요. 시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오후에 마지막 진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신대요. 어머, 그래요? 태어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 괜찮은가 보네요? 아니에요. 힘든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하고요. 아, 그래요? 좋단 말았네. 그럼 어떡해. 낮에는 엄마 혼자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 집에 계셔도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언니, 그러지 말고 오빠랑 얘기를 잘해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요새는 시설도 좋고 간호도 잘해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다가 큰 소리로 냅다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망할 것이 뭐? 벌써 요양병원에 나 가라고? 내가 죽을 때도 안 되었는데 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 썩으려나. 내 눈앞에서 나타나기만 해봐.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셔서 제가 진정을 시켜드리느라 혼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치셨어요. 힘이 들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니그들 애들 봐주고 종사를 해줬더니 뭐? 써먹을 일이 없어지니까 요양원에 버려? 그래, 이젠 내가 진짝이라 이거냐?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니들끼리 나만 쏙 빼고 만난 거 먹으러 다니고 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도 내가 다리 아프니까 귀찮아서 같이 가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지? 그래, 나도 이참에 정을 떼란다. 너 당장에 전세금 토해내라. 나도 너랑은 죽어도 같이 못 사니까 따로 나가 살란다. 그러자 신우이가 곧바로 시어머니 앞에 달려와서 사정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집으로 가요.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전세금을 빼라는 말에 달려온 걸 보니까 돈은 아쉬웠나 보구나. 새 집을 마련할 때까지 오빠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내 짐을 다 보내라.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사실 집을 구하는 동안만 저희 집에 계시기로 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 짐을 바로 보내왔습니다. 내심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하니 전세금을 타려고 하시겠냐는 듯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업체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와서 기절을 척풍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신우가 사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신우 집에 오시면서 그 집주인에게 사버렸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주인을 만나서 돈을 주고 직접 다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신우이는 쫓겨났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그마한 아파트에 1층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사셨어요. 사실 남편이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원비 일체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든 통장과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을 남편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어요. 같은 층에 사는 요양보호사인 아주머니께 시어머니를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례금도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고 그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랑 친구 삼아서 병원도 다니셨어요. 신우이는 아쉬운 대로 신우이 시어머니가 오셔서 애들 잠깐씩 봐주신다고 했는데요. 얼마 가지도 못 가서 대판 쌈나서 신우이와 시어머니도 신우이 집에 출입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는지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시어머니를 집에다 두고 나름 여가와 회사 생활을 마음껏 누리더니 신우이 남편도 좋아하는 축구 모임도 다 끊게 하고 집안일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신우이를 보면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다 알아서 지 새끼 귀한 줄 알면 키울 힘도 갖고 나는 법인데 뭐하러 애써서 힘들까봐 벌벌 떨었는지 모르겠다. 너도 네 친정엄마가 그런다고 하면 마다해라. 골병 들면 뭐하냐? 자식들 걱정거리밖에 더 되냐? 부모는 자식 새끼 걱정뿐인데 아픈 부모는 자식한테 짐짝일 뿐이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아니라고 굳고 말할 자신은 없었어요. 저도 막상 아프신 시어머니를 잠깐이지만 모시자는 남편의 말에 대답을 못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이지만 남편은 자식이면서도 제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제 자식들에게 이런 씁쓸한 느낌을 받을까요? 신우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께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서 도와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세금을 빼갔냐고 하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나요? 이런 걸 보면서 갓난쟁이 제 아들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하지만 다 퍼주면 안 된다고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한 거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